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내놓을지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법안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이 부동산 법안 개정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공급이 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네. 특히나 가장 지금 화두에 오르는 게 이제 임대차 관련 법안인데요. 네네네. 박 의원께서 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현재 지금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으로 재계약을 연장하는 법안 발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매체에서 제 법안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예.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입자가 원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차임을 이제 내지 않는다. 즉 월세나 이런 것들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차한 건물을 망가뜨린다. 이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속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인이 내가 직접 이 집에 거주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이 건물 또는 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좀 고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든지 네. 또는 너무 낡았으니까 뭔가 좀 수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대차를 네. 갱신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집주인 네. 세금 다 내고 재산세, 종부세 다 이런 세금도 내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재산권 침해다 이런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법안이 워낙 강력한 법안이다 보니까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갱신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임을 1년 단위로 상승을 시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 이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임차인의 어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기본 형태로 한 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진짜 기본권 재산권 침해냐라고 했을 때 제한은 제한이지만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말씀해 주신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세 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만약에 정부의 계획대로 집값이 안정화된다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떨어진다 이럴 때 집주인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는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것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들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정부의 어떤 조사 자료들을 보시면 전세와 월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지금은 더 비중이 높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하는 영향으로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월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주택 임차 시장의 구조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세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집주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차임 상승에도 제한을 두고 또 갱신의 경우에도 좀 강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세값이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임 상승을 계속 좀 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갱신을 청구해 왔을 때 무조건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의 법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갱신거래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 발의의 취지는 이제 집값 안정, 집값 하락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냥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차임에 대해서 이제 지나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요즘에 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두세 채를 가지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차임을 이제 많이 얻을 수 없다면은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갭 투자가 다 투기 시효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행 전에 좀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서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지적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989년에 그 임대차 보호 기간 1년 있다가 2년으로 2배 늘었을 때도 처음에 그런 우려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90년 한 해 빼고는 나머지 기간은 이 차임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은 잦은 임차인 변경 또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차임 상승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임 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사들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들이 있어요. 뭐 임차 기간을 뭐 4년, 6년, 9년 뭐 이렇게 늘려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건데요. 차임 상승이 한 11% 정도, 시장 차임 상승이 11%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한 마켓, 아주 과열된 시장에서는 대폭 상승의 이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 상승,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률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차임이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여러모로 봤을 때 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 헌데 이게 규제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니 시장은 달리 갔다. 차라리 주택 공급을 늘린다거나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청년이나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면서 주택을 10만 호 공급하겠다든지 또는 매년 20만 호 가까운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등한히 한다라고 이제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공급을 계속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세라든지 또는 제도의 재구성을 통해서 또 집값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와 야가 다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가 과하다, 종합부동산세 내리고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은 항상 좀 불안정해 왔고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이라는 대세 추세를 크게 이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공급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공급을 계속 하는 정책을 또 한편에서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만으로 또 이 주택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도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로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도 하면서도 또 규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20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법안 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 외에도 좀 21대 국회에서 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은요? 뭐 20대 국회 때 제가 냈지만 통과 안 된 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국민분들이 좀 더 정치 영역에 영향력을 좀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갈무리해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도 발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높습니다. 네. 원구성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원구성을 저희가 시도를 했죠. 근데 국회의장께서 좀 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것은 뭐 저희 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의장님이 직접 오늘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원구성을 위한 시도를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그 민주당이 좀 강행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11대 7 이런 뭐 것들이 기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긴 하지만 이전에 합의됐던 틀을 일단은 오늘은 좀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뭐 다른 가능성도 저희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내대표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조율이 됐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 선출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11시죠.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양 당에서 이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했고, 그 결과는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시 지금 예정인 거죠, 본회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 이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지금 2달 넘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뭐 이낙연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전 의원과 같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지금 뭐 예상보다는 전당대회 분위기가 뭐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그런 상황이고 후보군도 아직 제대로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야 이제 아마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어떤 후보가 나오려고 한다, 또 어떤 후보가 나오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당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막 더 가시화돼가지고 경론이 벌어진다거나 토론이 뭐 세게 벌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권과 오히려 연계하지 말고 그 당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후보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후보를 제가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끝까지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의 규정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는 거죠?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 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군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준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안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군 완전히 추려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준위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안을 지금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막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정도에서 서로 이제 당위성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주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정책과 신념을 가진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덕목과 자질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달라질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그런 어떤 사회상에 대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죠. 저도 뭐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1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지금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돼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게다가 이제 또 좀 마포 쉼터소장의 사망도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 쉼터소장의 죽음을 의문사로 뭐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아직 국가수의 최종 의견이 나온 게 아닙니다. 1차 소견만 나온 상태인데, 당연히 1차 소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마치 의문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고인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또 여러 차례 좀 자중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발언을 저도 하기도 했는데요. 좀 국가수의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중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당 차원에서 어떤 뭐 움직임들도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당 차원에서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